운동은 건강에 좋다고 믿고 계시죠?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98%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년째 어르신들의 무릎, 허리, 어깨 통증을 진료해온 78세 재활의학과 전문의 한상우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펴오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신 분들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얼마 전에는 창원에서 올라오신 78세 김정열 어르신이 그러셨습니다. 매일 아침 빠르게 걷기를 하셨고 본인도 굉장히 건강해졌다고 느끼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허벅지가 뻐근하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린다고 하셨죠.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해보니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라 관절 주변에 염증이 생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운동도 체력에 맞지 않게 지속되면 오히려 심장을 피로하게 만들고 관절을 손상시켜 결국 건강 수명을 짧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무릎과 허리를 지키는 현명한 운동법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고 무엇보다 나도 모르게 수명을 줄이는 잘못된 습관 7가지를 확실히 피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내용을 모른 채 운동만 열심히 하시면 몸 상태는 자꾸 나빠지고 원인도 모른 채 병원비만 늘어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요. 앞으로도 이런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내가 하던 습관이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아팠던 거구나 느끼시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숨결건강 채널은 여러분의 경험을 함께 나누고 건강을 지켜가는 공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절에 부담을 주는 아침 운동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좋은 습관이라고 믿고 오랫동안 해오셨지만 사실은 나이 들수록 위험해질 수 있는 습관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운동하러 나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5시, 6시도 안 돼서 공원을 걷거나 헬스장 러닝머신 위에 올라가 계신 모습을 저도 자주 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몸은 특히 60세 이후부터는 아침에 가장 경직된 상태입니다. 밤사이 체온은 내려가 있고 관절의 윤활액은 줄어 있으며 혈압은 상대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근육은 말라 있어서 탄력도 떨어진 상태죠. 이런 몸 상태로 갑자기 밖에 나가 걷거나 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에는 부담이 가고 무릎과 허리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새벽 운동 중 넘어지거나 관절을 삐끗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전주에 사시는 76세 김정숙 어르신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빠르게 걷기를 수년간 해오셨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 들어 무릎이 자주 붓고 아침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반복되더라고요. 검사를 해보니 관절 주변 근육은 많이 약해져 있었고 심장에도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침 운동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준비 없이 갑자기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첫째,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바로 운동하러 나가기보다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실내에서 가볍게 5분 정도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이것만으로도 근육이 풀리고 심장도 놀라지 않게 됩니다. 둘째, 가능하다면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 몸이 충분히 풀린 시간대에 운동을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때가 관절이 덜 경직되어 있고 심장도 안정되어 있어서 부상 위험이 가장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 강도는 낮게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평소 30분 걷던 분이라면 10분 정도부터 시작하고 속도도 조금 더 천천히 마치 산책하듯 걷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만 바꿔도 관절과 심장은 훨씬 더 오래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운동은 일찍 시작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시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도 아침마다 무릎에 통증을 느끼시면서도 운동을 계속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꼭 이 루틴을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아침엔 바로 나가지 않고 스트레칭 먼저 했어요. 같이 실천하는 느낌으로 공유해 주시면 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릎을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걷기 습관, 바로 언덕길 걷기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르막길을 걷는 게 운동이 더 된다, 내려올 때 허벅지가 단련된다는 이유로 일부러 집 근처 언덕길이나 계단을 오르내리며 운동하십니다. 그런데 60세 이후부터는 이게 오히려 무릎 관절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언덕을 오를 때는 무릎이 자꾸 앞으로 쏠리게 되고 내려올 때는 체중이 고스란히 무릎으로 실리게 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무릎 연골이 서서히 닳기 시작하고 결국은 관절염이나 물이 차는 증상으로 이어지기 쉬운 거죠. 얼마 전엔 대전에서 올라오신 74세 이성자 어르신이 그러셨습니다. 운동 삼아 매일 아파트 뒤편 언덕길을 1시간씩 오르내리셨다고 해요. 처음엔 다리에 힘이 생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셨지만 최근엔 걷고 나면 무릎이 붓고 특히 계단 내려올 때 찌릿한 통증이 심해지셨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 무릎 연골이 반복적으로 눌려서 마모되고 있었고, 만약 계속 같은 방식으로 걷기를 유지했다면 인공관절 수술까지 가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언덕길 걷기가 무조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연골이 약해진 이후에도 지속할 경우엔 오히려 운동이 관절을 갉아먹는 위험한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첫째, 언덕 대신 평지 걷기로 바꿔주세요. 특히 바닥이 고르고 충격이 적은 공원 산책로, 운동장 트랙이 더 좋습니다. 둘째, 신발 선택이 무조건 중요합니다. 바닥이 얇고 딱딱한 신발은 피하고 쿠션이 충분하고 뒤꿈치 충격을 잘 흡수해주는 운동화를 신는 게 좋습니다. 셋째, 걷는 시간도 무조건 짧게, 천천히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0분 걷던 걸 1015분으로 줄이고 속도도 너무 빨라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무릎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정말 더딥니다. 운동은 많이 하는 것보다 오래 걸을 수 있는 관절을 지키는 쪽으로 바꾸는 게 정답입니다. 혹시 지금도 언덕길이나 계단 운동하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그 습관이 무릎을 천천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평지 걷기, 충격 흡수 신발, 그리고 천천히 걷는 습관으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해보니 훨씬 편해지셨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언덕보다 평지가 무릎에 부담이 덜해요. 이 한마디가 다른 분들에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은 무릎이 아프지 않게 내 몸을 지키기 위해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습관입니다. 세 번째, 허리를 망가뜨리는 반복 자세, 바로 허리를 굽힌 채 오랫동안 일하는 습관입니다. 어르신들 중엔 밭일 하시거나 집안일 하시다가 허리를 숙인 자세로 몇 시간씩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요가나 스트레칭을 하시다가 자연스럽게 몸을 앞으로 깊이 숙이는 동작을 반복하시기도 하죠. 그런데요, 허리를 굽힌 자세는 생각보다 척추에 큰 압박을 주는 위험한 자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디스크 수분이 줄고 척추 주변 근육이 약해지는 시기엔 이 자세가 누적될수록 허리 통증과 디스크 증상을 부를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엔 충북 음성에서 올라오신 73세 이선희 어르신이 그러셨습니다. 집 앞 텃밭에서 하루 2~3시간씩 김을 메고 그 후엔 거실에서 요가 매트 깔고 스트레칭을 하셨다더군요. 최근 들어 허리를 숙이면 찌릿한 통증이 오고 다리까지 당기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셨답니다. 진찰 결과 허리 디스크가 눌리면서 신경을 자극하고 있었고 당장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보행에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허리를 굽히는 자세, 특히 상체만 앞으로 깊게 숙이는 동작은 60대 이후에는 절대 반복하시면 안 되는 습관 중 하나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첫째, 허리를 숙이는 자세는 최소화해 주세요. 밭일이나 청소처럼 불가피하게 허리를 써야 할 땐 허리를 굽히는 대신 무릎을 굽혀 앉는 방식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둘째, 요가나 스트레칭을 하실 때도 몸을 앞으로 숙이는 동작은 조심해야 합니다. 대신 척추를 곧게 펴고 천천히 좌우로 틀거나 뒤로 젖히는 동작으로 바꾸는 게 안전합니다. 셋째, 허리 힘을 키우는 가벼운 운동을 병행해 주세요.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복식 호흡하거나 바닥에 누워 무릎을 굽힌 채 골반을 천천히 들어 올리는 브릿지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허리는 몸의 중심입니다. 한번 손상되면 생활 전체에 불편이 생깁니다. 무리한 유연성보다 척추 중립을 지키는 습관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혹시 지금도 허리 숙여 일하거나 스트레칭하고 계신가요? 그 동작이 생각보다 허리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허리를 굽히는 대신 천천히 펴는 동작으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해보시고 나서 허리가 좀 더 편해졌어요 느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다른 분들에겐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은 유연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몸이 아프지 않도록 지키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습관입니다. 네 번째, 심장을 지치게 하고 관절을 망가뜨리는 운동 습관, 바로 숨이 찰 정도로 빨리 걷는 습관입니다. 어르신들 중엔 땀나게 걷고 숨찰 정도로 운동해야 효과가 있다는 말씀 자주 하시죠? 특히 체중 감량이나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까 싶어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려 걷거나 일부러 계단을 여러 번 오르내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요, 60세 이후에 심장과 무릎은 젊을 때처럼 급한 운동을 받아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심장이 약해진 상태에서 갑자기 호흡이 가빠질 정도로 걸으면 부정맥이나 협심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계단이나 오르막에서 무리하면 무릎 연골이 닳고 관절이 붓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엔 서울 강북에서 오신 70세 김종남 어르신이 그러셨습니다. 식후 혈당을 낮추기 위해 매일 아파트 계단을 20층까지 오르내리셨다고 해요. 처음엔 숨차도 뿌듯했어요. 하셨지만 최근엔 가슴이 두근거리고 무릎이 시큰거려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심장에 부정맥 소견이 보였고 무릎은 연골이 얇아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숨이 차고 관절이 아플 정도의 운동은 심장과 관절 건강 모두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첫째, 걸을 때는 숨이 조금 찰 정도에서 멈추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너무 헉헉대지 않고 옆 사람과 가볍게 대화가 가능한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둘째, 계단 운동은 피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가능하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고 운동은 평지 걷기로 대체하세요. 셋째, 심박수를 간단히 체크해 보세요. 손목이나 목에서 맥박을 재어 분당 100회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운동하시면 심장 부담도 줄고 꾸준한 운동 효과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운동 중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무릎에 통증이 오면 바로 중단하셔야 합니다. 운동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편해지도록 도와야 하는 습관입니다. 혹시 지금도 숨차게 계단 오르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는 조금 천천히 그리고 편하게 걷는 방법으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해보시고 이제는 덜 힘들고 무릎도 편해요. 이런 변화 느끼셨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다른 어르신들께는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습관입니다. 다섯 번째는 어깨를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운동 습관, 바로 무거운 아령을 들고 하는 상체 운동입니다. 최근에는 집에서 홈 트레이닝 영상을 보며 운동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졌죠. 그런데 대부분의 영상이 젊은 사람 기준으로 제작되어 있다 보니 그대로 따라하다 어깨에 무리를 주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특히 팔을 어깨보다 높이 드는 동작이나 팔을 옆으로 벌리는 동작은 회전근개라 불리는 어깨 힘줄에 큰 압박을 주게 됩니다. 며칠 전 남양주에 사시는 72세의 조은영 어르신도 그러셨습니다. 팔뚝 탄력을 잡아보겠다고 처음엔 500ml 생수병으로 시작하셨다가 점점 무게를 늘려 1kg, 2kg 아령으로 운동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엔 옷을 입을 때 어깨가 찌릿하고 팔을 들기만 해도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오셨죠.
검사 결과는 어깨 회전근개 손상이었고 당분간은 어깨를 거의 쓰지 않고 쉬셔야 했습니다. 어깨는 관절 중에서도 구조가 복잡하고 한번 다치면 일상생활 전체가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시니어 운동은 근육을 키우는 것보다 관절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첫째, 무거운 아령은 사용하지 마세요. 아령 대신 가벼운 탄력 밴드나 500ml 생수병 정도로 시작하세요. 운동은 무게보다 정확한 자세가 훨씬 중요합니다. 둘째, 팔을 머리보다 높이 드는 동작은 피하고 팔을 몸통 가까이 둔 채 천천히 움직이는 동작 위주로 해주세요. 특히 운동 중 어깨에 통증이 오거나 뚝 하는 소리가 난다면 바로 멈추셔야 합니다. 참고하면 괜찮아지겠지는 어깨 관절에는 절대 해당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도 아령 들고 팔 운동하고 계신가요? 그 무게가 어깨 힘줄을 조금씩 상하게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무게보다 자세, 개수보다 안전을 먼저 챙겨보세요. 그리고 해보신 후 밴드로 하니까 어깨가 훨씬 편해요 라는 경험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다른 어르신들에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은 근육을 키우는 게 아니라 내 관절을 오래도록 쓸 수 있게 도와주는 습관이어야 합니다. 이어서 여섯 번째 습관입니다. 여섯 번째는 운동은 잘했는데 그 후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바로 운동을 마치자마자 휴식 없이 바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습관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운동을 한 뒤에 곧바로 장을 보거나 집안일을 시작하시거나 아예 쉬지 않고 움직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움직일 때 괜찮은 것 같아도 이 습관은 근육과 심장, 신경계 모두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운동 직후에는 우리 몸의 근육이 미세하게 손상되어 있고 심박수도 평소보다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때 바로 다른 일을 시작하게 되면 근육 회복 시간이 확보되지 않고 신경계와 심장에도 긴장이 풀리지 않게 되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쉽게 피로를 느끼고 운동 효과도 떨어지게 됩니다. 며칠 전에는 인천에 사시는 75세 장영숙 어르신이 그러셨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에서 걷기 운동을 40분 하신 후 곧바로 시장에 들르시고 집에 돌아오셔서는 곧장 청소를 하신다고 했어요. 처음엔 활력이 생긴다 느끼셨지만 최근엔 운동만 하고 나면 더 지치고 오후엔 식은땀이 나고 피곤함이 심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찰해보니 혈압은 운동 후 급격히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면서 변동폭이 컸고 심박수도 회복이 느린 편이었습니다. 운동은 잘하고 계셨지만 그 후에 쉬지 않는 습관 때문에 오히려 만성 피로가 쌓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첫째, 운동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10분 정도 가벼운 휴식 시간을 가져주세요. 바로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호흡을 천천히 가다듬고 심장 박동이 안정되는 걸 느끼셔야 합니다. 둘째, 복식 호흡을 1분만 해보세요. 배를 천천히 부풀리며 들이쉬고 입으로 조용히 내쉬는 호흡을 반복하면 자율신경이 빠르게 안정되고 회복이 시작됩니다. 셋째, 운동을 마친 뒤엔 카페인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바로 섭취하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몸은 회복 중인데 신경계만 다시 자극되기 때문에 더 쉽게 지치게 됩니다. 운동을 한 뒤 제대로 쉬어주는 시간, 이 10분이 사실은 건강을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운동 후 더 지치고 피곤하셨던 분들, 혹시 나도 그랬나? 돌아보게 되셨다면 오늘부터는 꼭 바꿔보세요. 그리고 쉬어보니 확실히 몸이 편해졌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운동 끝나고 10분 쉬었더니 피로가 덜해요. 이 말 한마디가 다른 분들께는 중요한 실천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은 근육을 쓰는 것만큼 회복을 도와주는 습관까지가 운동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습관입니다. 이번에는 보기엔 아주 성실해 보이는 습관이지만 실제로는 관절과 근육을 지치게 만들 수 있는 잘못된 루틴입니다. 바로 매일 똑같은 운동만 반복하는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빠르게 걷기만 하거나 매일 자전거만 타시는 분들처럼 말이죠. 물론 꾸준히 운동하시는 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특정 근육만 계속해서 쓰이게 되면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지고 오히려 통증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같은 부위만 계속 쓰면 그 부위의 근육은 과도하게 단단해지고 반대쪽은 약해지면서 힘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그 결과 골반이 틀어지거나 무릎 통증, 허리 당김 같은 증상이 찾아오게 되죠. 며칠 전 수원에서 오신 71세 이재호 어르신이 그러셨습니다.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셔서 매일 1시간 이상 빠르게 타셨고 몇 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해 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오른쪽 골반이 불편하고 허리도 자주 당긴다며 병원에 내원하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골반이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고 하체 근육도 좌우 힘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운동은 정말 열심히 하셨지만 그게 오히려 한쪽만 계속 쓰게 만든 겁니다. 게다가 휴식 없이 매일 반복하다 보니 회복할 시간도 부족했던 거죠.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같은 운동을 반복하는 건 피해야 합니다. 하루는 걷기, 하루는 상체 중심의 운동, 하루는 스트레칭처럼 부위를 나눠서 해보세요. 둘째,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은 아예 휴식하는 날을 넣는 게 좋습니다. 쉬는 날도 운동 계획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셋째, 운동 전후 스트레칭은 꼭 해주셔야 하고요. 유연성을 유지해야 부상도 줄어듭니다. 운동은 양보다 균형이 중요하고 반복보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도 매일 같은 운동만 하고 계시다면 오늘부터는 꼭 운동 루틴을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해보시고 나서 운동을 번갈아 하니까 몸이 덜 피곤하네요 느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또 다른 어르신들께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은 단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해야 오랫동안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운동하면서 무심코 하고 계셨을 수 있는 잘못된 습관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운동은 분명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좋은 습관이지만 지금 내 몸 상태를 잘 모르고 무작정 따라하다 보면 오히려 관절을 망치고 수명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운동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보다 내 몸에 맞게 잘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나도 모르게 이런 습관이 있었는데 하고 떠오르는 게 하나라도 있으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바꿔보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가지씩만 바꿔보세요. 무릎이 덜 아프고 허리가 덜 뻐근하고 숨이 덜 찬 순간이 찾아오면 그게 바로 몸이 보내는 잘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건강한 운동 습관, 무릎과 허리를 오래 지키는 방법들 계속 알려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혹시 오늘 영상 보시면서 이 습관 나도 그랬어요 하는 부분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모두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움직일 수 있도록 함께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